이제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금년 11월 달에 미국에서 대선이 있어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그 선거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미국의 그 무슬림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무슬림 표가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에 그 압박을 주게 되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무슬림 표들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정확한 사실이에요. 맞죠? 졸속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뭐냐 무슬림 민심 표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미시간주에 디어본에 이제 무슬림 표가 있어야 돼요. 나중에 또 미시간주의 그 정치 지형을 좀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표를 달래기 위해서 그 오바마 행정부 전현직 민주당 인사들 거물들입니다. 세멘타 파워스 전 유엔 대사, 그다음에 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현지 무슬림 지도자에게 이제 사과 쇼를 한 거예요. 우리 잘못했다. 가자 위기라고 표현해요.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가자 위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수가 있었다. 미스텝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과를 하고 있어요. 무슬림 표심들한테. 그러면서 우리가 팔레스타인 인명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면서 바이든의 그 이스라엘의 그 축구리만큼 주는 그 군수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 사과하고 다녀요. 미안해. 지원 안 할게 하면서. 그런 형국이고, 그럼 이 민주당 두 거물이 어떤 사람이냐? 친이란, 친팔레스타인, 반이스라엘 중동 정책의 설계자들입니다. 그들이 다 내려가서 지금 이제 막 싹싹 빌고 있죠. 지금 미국에서 그 조 바이든하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에서 이제 거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하는 중인데 조 바이든하고 도널드 트럼프 이 양쪽이 좀 초접전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민감한 주가 5개 주라고 그래요. 애리조나하고 조지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그다음에 미시간. 여기에도 또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가 있고 유대인들이 또 많이 살고 있는 주가 있고 막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정치 딱 그 지형을 보면요. 이게 뭐 동부 서부는 민주당 찍고 남부 텍사스 뭐 이런 데는 전통적인 뭐 공화당 우리로 치면 대구경 같은데요. 때로 죽여도 그냥 오른쪽 찍는 동네가 있고 대신에 중간 이제 말씀하신 5개 주는 왔다 갔다 해요. 어느 날은 민주당, 어느 대선 때는 공화당이 왔다 갔다 하는데 소위 말해서 캐스팅 보트를 싣고 있는 거예요. 예, 스윙이죠. 왔다 갔다. 스윙. 근데 말씀하신 아까 5개 주는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먹었어요. 이겼어요. 그다음 2020년은 바이든이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겨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걸 유동층이라 하는데 네바다주도 그렇고 노스캐나다주도 오차범위 3%에서 이제 접전인 거예요. 오차범위 미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팔레스타인 육가를 인정하기 위해서 막 속도를 내는 게 미시간 표인데 2020년에 바이든이 0.6% 차이로 미시간을 이겼어요. 그 무슬림 표를 만약에 포기하면 이게 트럼프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거물들 내보낸 거고 위스콘신주도 스윙 스테이트예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누가 많냐면 약간 극좌 세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극좌 세력이 지금 팔레스타인 세력이랑 결합이 됐지 않습니까? 친팔레스타인이랑. 그래서 이쪽 표를 또 먹으려면은 또 친팔레스타인 막 일과 해법을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위스콘신 내려간 거죠. 거기도 이제 뭐 이게 거물들이 파견됐는데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에서 여기서 0.8%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만약에 무슬림표가 열받아가지고 나 투표 안 해. 이러면은 이제 이건 트럼프한테 넘어가는 거죠. 왜? 표 차이가 0.8%예요. 그럼 그거는 뭐 당일날 가봐야지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 전략이라서 미시간주는 어떻게 뭐 무슬림표를 달래서 먹다 치더라도 그럼 나머지 격전지주 펜실베니아, 아리조나, 네바다는 어떻게 할 거냐. 먼저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유대인 유권자가 총 유권자의 3.5%예요. 3만 명의 표심이 대세를 가른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당시에는 3%로 이겼어요. 3.5%니까 유대인 표가 투표를 안 하거나 트럼프를 지지하면 바이든 져요. 펜실베니아 주에서. 아리조나 주도 마찬가지. 바이든이 지난 대선에 0.3%로 이겼어요. 근데 여기도 유대인 유권자가 3%, 15만 5천 표예요. 여기서 완전 트럼프 지지해버리면 또 깨져. 그럼 지는 거예요, 대선. 네바다주도 마찬가지. 3만 4천 표로 겨우 승리했는데 유대인 유권자가 8만 명이에요. 그럼 덮고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표밭이 딱 설정이 되니까 예루살렘 포스트가 칼럼으로 쓴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 유권자들도 무슬림 눈치 말고 팔국가 단독인정 거부로 실력 행사에 나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 디아스포라 미국인들 개입하라고 이제 칼럼으로 나온 거죠. 예루살렘 포스트에서. 그럼 네타냐후 총리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세계 유대 지도자 회의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단독인정 거부를 촉구하는 결의안 너네도 내라 하면서 계속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표면상으로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한 거를 반대하는 거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상 유대인 디아스포라한테 이제 미국 대선에 개입해라. 너네들의 표심으로 한번 심판을 해라 하면서 일종의 징계명령이죠. 야, 이거 이제 금년 8월부터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양쪽 대결이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애리조나, 조지아, 펜실베니아, 특히 이제 애리조나하고 펜실베니아 요쪽하고 위스콘신, 미시간, 네바다 요런 5개 주하고 또 6개, 7개까지. 예, 7개. 최대 7개까지 그 주가 어떻게 예. 어느 쪽 색깔이 이제 막 넘실대느냐 이걸 유심히 좀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나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도 미국의 조 바이든을 향해서 현재 정부를 향해서 뭐 이렇게 요구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아주 그냥 그 미국의 유권자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직접 상대하는 거죠. 호소하는 수밖에 없네요. 예. 이렇게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국의 대선 지금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민주당 얘기겠죠. 조 바이든으로는 도저히 이거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선 플랜 B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미 후보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 믿을 만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매체가 있고 미국에서는 또 공화당 보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매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폭스 방송이 약간 보수 성향인데 여기서 뭐 미셸 오바마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올 것이다. 이건 다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미셸 오바마는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 당내 상황을 정확하게 보도하는 매체가 있는데 그 매체가 폴리티코라는 건데 지난주에 어떤 기사를 냈냐면 플랜 B를 얘기하면서 이제 후보 교체하는 설계도를 딱 낸 거예요. 기사로서. 이 매체의 그 편집장이 그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민주당 그 선거 전략이랑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이 내는 보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도 있게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교체하는 그 플랜 B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이든이 자진 사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령 때문에 그래요. 고령 때문에. 그래서 바이든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확보한 대의원을 제3의 후보에게 양도하는 거.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현재 지금 민주당에서 경선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서로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6월 4일 날 마무리가 돼요. 근데 현재 경선 과정을 보면 여기서 바이든의 대항마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바이든 충성파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든 승리가 예상이 돼요. 그래서 당내 경선이 종료되고 이제 8월 19일 날 뭐가 있냐면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선 후보를 추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인한다는 건 뭐냐면 그 경선 승리자가 이제 대선 후보로 추인하는데 그게 뭐냐 주에서 이제 대의원표를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대의원표를 바이든한테 줍니다. 어느 주 바이든한테 줍니다. 이거 대의원표를 하는데 사실상 대의원 수로 많이 확보한 사람이 그 대선 후보가 되는 건데 과거에는 이거 통과상 의례예요. 그런데 폴리티코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바이든이 용퇴 자진 사퇴하면서 난 나이가 많아서 안 돼. 하지만 트럼프를 이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후보가 필요해 하면서 킹메이커 역할을 자처하라는 거예요. 명예롭게 은퇴하고 제3의 후보를 지명하라는 거예요. 전당대회에서.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 정파 간에 전쟁이 일어나겠죠. 누가 할 건지. 그게 이제 1번 대안이에요. 1번 플랜이에요. 그럼 이렇게 결국에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라는 게 옵션을 주는 거야. 사실상 민주당 거물이 바이든한테 옵션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바이든이 용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 내가 대선 끝까지 갈래. 잃어버리면은 이제,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후보를 교체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전당대회에서 이미 대선 후보가 됐는데 어떻게 교체하느냐. 폴리티코에서 재미있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민주당 당원 당규에는 대선 후보가 건강상 이유로 사망하거나 혹은 건강상 이유로 후보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은 교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절차가 어떻게 하는 거냐? 민주당 소속 의원과 주지사가 모여서 바이든 후보 교체 건강상의 이런 사유로 후보 교체해야 됩니다라고 민주당 전국의회에다가 이렇게 피티션을 내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전국의회에서 그걸 판단하고서 그래 후보 교체 수락하고 새로운 대선 후보를 지명할 수도 있고 부통령까지도 지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전당대회가 종료되는 8월 말부터 9월 20일까지 처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 9월 20일부터 부재자 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1, 2주 한 달 안짝으로 이걸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 당내 정파들끼리 엄청난 이제 치고받는 이제 정파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후보 교체 작업이 되면은 이제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의지력의 문제다. 누가 이거 정파 싸움에서 이기느냐. 그가 후보가 될 것이고, 그 지금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론되는 인사가 제3의 후보로 되는 게 뭐냐,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 다음에 뭐 일리노이 주지사 여러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누가 지지할 거냐. 그래서 당내 세력 간 이제 전투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유,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최근 들어서 계속 말실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뭐 이집트하고 멕시코하고 헷갈리고 마크롱하고 미테랑하고도 헷갈려하고 이렇게 말실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이렇게 플랜 B로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공신력 매체가 민주당 정통한 매체가 얘기해서 저도 혹시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매체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제 공격이 시작됩니다. 바이든에 대한 공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트럼프 지난 2020년 대선 때 바이든은 거의 뭐 참여를 안 했어요. 대선 운동. 그러니까 어디 있냐 바이든 후보. 선거 운동도 안 하고 그냥 어디에 있었어요. 그때부터 침해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집권 한 3, 4년 차까지 이제 언론에서 덮고 있었거든요. 바이든 천재다 막 그러면서. 근데 이제 이 침해설, 건강상 이윤설이 어디서 나오냐, 뭐 폭스뉴스나 이런 공화당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민주당 매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폴리티코에서 나왔고, 그 누구 입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냥 뭐 민주당 농객 이런 하찮은 애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민주당 거물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럼 거물이 누구냐?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대결해서 무명의 빌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선거 그 책사가 있습니다. 그 제임스 카밀이라는 사람이 CNN에 출연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지지난주에 이제 슈퍼볼이라는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식 축구 결승전인데 여기서 대통령이 나와서 기자회견도 하면서 어느 팀이 이길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이제 기자회견하는 관례가 있어요. 뭐 이게 연두교소 비슷한 아주 큰 행사입니다. 미국에서는. 근데 이거를 기자회견을 생략을 한 겁니다. 그 이걸 두고서 이제 그 선거 민주당 거물이 카빌 선거 총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건강사가 문제 있다는 하나의 징조다. 이 큰 행사를 왜 참여를 안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재선 후보로서 불신임, 부적격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뭐 자기 SNS 아니요? CNN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CNN 민주당 매체거든요. 거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이 최근에 뭐 콜롬비아 대학에서 뭐 국제정치학 교수로 지금 임용이 됐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제 10월 7일 학살 당시 여성을 강간한 하마스를 두둔하는 학내 세력에 대해서 맹공을 한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힐러리가 갑자기? 그래서 힐러리가 갑자기 이제 이 민주당 내 그 극좌 정파랑 이 친팔레세 정파에 대해서 맹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와, 이 힐러리가 이런 착한 일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일을 두고 이제 미국 현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이든 행정부를 지탱하는 두 개의 세력이 양대 축이 세력인데 그게 오바마 세력하고 그들을 이제 뭐 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오바마 사단, 클린턴 사단이 지금 대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3의 후보를 누가 먹을 것이냐. 어차피 바이든은 껍데기고 필요 없고 이제 민주당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승자가 제3의 후보를 이제 먹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힐러리도 갑자기 민주당에서 나는 이게 친이스라엘 발언이 나올 줄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힐러리를 두둔하게 될 줄이야. 저도 이제 좀 심각한데 이런 사람 이제 가장 강력한 이제 반팔레스타인 발언을 한 것이거든요. 학내는 아이빌리그는 전부 다 친팔레스타인이에요. 근데 여기다 대고서 이제 심장에다 빗을 꽂았으니까 클린턴이. 그러니까 이게 오바마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대다수 관료들은 오바마 행정부 출신이에요. 오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 블링컨 다 저쪽 설리반 다 오바마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바마 세력이랑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전쟁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미국 대선을 보는 게 있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이제 트럼프도 이제 바이든을 이제 젊은 후보로 민주당의 젊은 후보로 교체하면은 또 트럼프에 대한 고령 이슈가 또 나와요. 그러면 공화당도 이제 민주당의 그 방침을 좀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왜냐면 지금 트럼프가 지금 천문학적인 지금 소송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통령을 조금 젊은 놈으로 내세워가지고 자기는 사퇴하고 그렇게 붙게 만들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지금 요번 대선이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소송 당하긴 했지만 예. 그 소송 액수가 트럼프한테는 그냥 껌값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뭐 하여튼 근데 워낙 이게 리스크가 크니까 왜냐면 지금 트럼프하고 바이든 대결에서 그러니까 바이든이 지난 대선에 나온 게 뭐냐면 매치업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바이든이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트럼프가 우세하니까 지금 후보 교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바이든하고 노인들끼리 붙었을 때는 트럼프 할배가 이기는데 젊은 후보로 됐을 때 또 이게 또 방정식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도 플랜 B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지난번에 대선 때, 여기 경선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 것 같아? 그랬더니 뭐 몇천억 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럼 내가 요트 하나 팔면 되겠네. 그랬대요.